군함에 노래방 기계를 올리고 불꽃놀이까지 벌인 역대급 선상 파티. 그런데 수사 결과는 주인공 김건희만 무혐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경찰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준비한 부하 직원들은 범죄자가 됐는데 즐긴 주인공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와서 다시 보니 경찰이 일부러 보지 않은 결정적인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실제 어떤 말이 오갔고 왜 이런 기적의 논리가 탄생했는지 그 숨겨진 흐름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해군 선상 파티를 주도한 당시 경호처 핵심 인물 김용현, 김성훈 두 사람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2023년 8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거제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당시 해군 지휘정에 탑승해 파티를 벌여 군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른바 선상 파티를 주도한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훈 기획관리실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를 공수하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선상 파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선상 파티, 다금바리, 작살, 불꽃놀이 이런 것들 등장했던 그 건을 두고 경찰에서요 김건희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부가 저도로 휴가를 가서 펼쳐진 일인데 내용을 따지자면 군함을 이용해서 뱃놀이를 하고 경호처 차장이 작살로 다금바리를 잡아오고 작살로 잡은 게 신선하다고. 네. 그리고 불꽃놀이를 현장에서 펼쳤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결국은 군 시설을 쓴 거고요. 그쵸.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개인의 사유화했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쵸.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김성훈 당시 경호실 차장 등에 대해서는 뭐 지금 송치가 돼 있고 조사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김건희 씨는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은 이 김건희 씨가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이게 뭐 본인이 만약에 권력을 이용해서 시켰으면은 이제 직권남용인 거고 아니면 이것도 예산을 본인이 유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김용현하고 이제 김성훈하고가 알아서 이 작살도 가져오고 선상 파티도 벌이고 본인들이 그냥 서프라이즈 하듯이 알아서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무혐의가 났다는 거는. 이게 지금 김건희 씨만 매번 이 수사 때마다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 시킨 정황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행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탄핵을 당했어. 민중의 함성으로. 그리고 이제 수사를 들어가. 왜 임금이 벌거벗고 행진을 했는가. 근데 왜 사람들은 옷을 입었다고 믿었는가. 수사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재단사가 옷을 안 만들었군. 마차 운전수가 이걸 가리지 않았군. 이 두 명 처벌하고 옷을 안 입은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이거를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약간 지금 이게 증거를 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안 하려고 한 거죠. 이게 그 수사기관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 나오는 법조인들한테도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이걸 현상을 안 보고 법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종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 이건 그럼 다시 못 뒤집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송치 종결을 하면 이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서류를 가져가서 다시 한번 보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거는 일반 사건으로 보더라도 이상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내 밑에 사람이 회사 돈 가지고 막 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상해서 서프라이즈 해주고 했는데 내가 묵시적으로 시킨 증거가 안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알았다고 범직한 정황이 있으면 다 처벌해요. 근데 이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네요. 이해가 안 되는 누가 거예요. 봐도.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주가 조작합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처음에 그것도 이제 무죄 나오고 막 했었잖아요. 사실 경찰이 특수본이 김건희 씨를 한 번도 조사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마치 무슨 신성 불가침 뭐 처벌 이런 안 하기로 한 거죠. 뭐 그냥 처벌을 안 하기로 한 마음 먹었다. 어차피 뭐 몇 년 다 받았고 도이치 됐고 유죄 나왔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가자. 어차피 뭐 이런 거지. 이거 아니면 말이 됩니까?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다라는 게 어떤 피해자가 이런 데 적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도 무기징역을 이미 받은 바 있고 김건희도 뭐 어찌됐건 여러 혐의들이 있습니다만 형들이 지금 재판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건들 중에 뭐는 대단히 큰 것이고 뭐는 대단히 적은 것이라 적은 것들은 그냥 대충대충 좀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수사기관이나 혹은 법원 쪽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박상령 검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영 통화에서 그거는 뭐 건도 아니니까 그거는 그럼 당연히 빠질 거고 이게 본류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김건희 특검의 실패 중에 하나가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 예. 첫 번째 목표는 뭐였습니까? 김건희 입고 김건희를 어쨌든 영장 친다. 이건 모든 특검이 마찬가지죠. 영장 쳤어요. 다행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도 어쨌든 유죄 적용을 한다. 이렇게 간 거 그러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쳐다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1심에서 도이치 무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수사 제대로 하는 거냐?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이치 나왔는데 이거 말고 혐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털고 가자. 어차피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쇼핑백 2개 받은 거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그거 수사 안 하고 그냥 뇌물 1억만 지금 한 거잖아요. 그걸로 지금 형을 받고 있는 그 거니까. 이상민네 집에서 나온 돈은 어디 갔습니까? 에르메스 가방 안에 있다는 거. 그건 어디 갔습니까? 그거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안 드는데 대부분 이 혐의자들이 다 입고가 일단 됐기 때문에 영장이 쳐졌기 때문에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잊혀지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수사 단계나 기소 단계 때까지만 관심을 갖고 실제 이제 공판 가면 언론도 포함해서 다 이제 좀 관심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뒤로 갈수록 이제 모든 수사가 좀 용두사미가 되는 그러니까 이 수사로 만약에 김건희를 기소해 갖고 넘기고 재판하고 뭐하고 해봐야 뭐 얼마 형이 보태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김건희라는 인물과 법강정에서 따지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은 결과로 만약에 증거를 못 찾았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거를 왜 굳이 종결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만약에 제가 혐의가 한 10개 있어요. 그럼 저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봤죠. 그게 이제 중요한 10개만 건데. 해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투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 저는 최순실 씨가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 지금 그 얘기들 많이 하죠. 그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여기 10개 정도 있고 윤석열 첩보였으니까 봐주자 정도가 아니라 의심되는 것이 검찰, 경찰, 법원 내에 윤석열, 김건희가 관리해 오던 조직이 작동을 해서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계속 기름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뺄 수가 없고 그럼 예. 김건희 쪽은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얼른 주시고요. 질의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석하신 합참의장께서 군의 자존심과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을 대단히 강변하셨습니다. 몹시 화가 납니다. 군이 국가 안보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란 수계의 도구가 되거나 또는 내란 주체가 돼서 국민을 한 달 넘게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군의 기강과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내란 수계 부부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2일에서 8일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가졌습니다. 당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김건희 여사가 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입니다. 노래방 기계까지 빌려다가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지인들 보라고 가거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 다 알겠죠? 이런 일정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경호 차장 김성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자, 진해 기지 사령부를 진기사라고 하는데 VIP용 공간이 있죠, 차관? 예. 네. 그 진기사 공간에서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놀았는지 김건희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시 참석한 제독이 전했습니다. 실제 몇 번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문제는 이 항만 지휘정, 귀빈정이라고 일명 알려져 있죠.
그것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 VIP 행사 시에 기빈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함정이 움직이면은 항만 수송정, 군수 지원정도 함께 움직이고 고속정이 외곽 경비를 합니다. 이렇게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 되겠습니까? 그게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여기 민간인이 탑승을 했다면 아까 제가 오전에 그 윤석열의 골프 이용 또 군 관계자들의 골프 이용 군 골프 이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자료 답변을 즉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난해 이 여름 무렵에 연예인도 여기 군 연예인 현재 연예 활동을 하는 분도 동명이인인지 하여튼 동일인인지 여기 명단에 있고요. 바로 주신 한산대 골프장 이용객 명단에도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건 제가 미국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건 아마 경호처에서 그 관련된 요구를 답을 해야 될 것 군의 같습니다. 귀중한 자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군정농단이고 군정문란이고 국가기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건희의 놀이개입니까? 군이? 화가 몹시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화를 내야지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자료 내라고 한다고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엉뚱하게 화살을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빨리 진상조사에 협력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본인 부하들이 옆에서 다 적고 메모한 것도 들이대도 뭐라고 합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 답변이 제한됩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국민이 계속 길에서 촛불을 들거나 윤석열 내란 속의 태포에 응하라 이렇게 질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란 방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패 혐의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까 그 노상원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민간인 신분에도 여러분들은 불법을 그대로 고스란히 실행하고 따랐어요. 여기에 이 무기 거래 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방첩사의 조사본부 대령으로 있었던 김용군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방 예산 중에는 국정원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군단급 무인 정찰기 해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5배나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김용현의 꼬리표 예산으로 속칭 알려져 있는데 국정원 예산 500억을 가지고 와서 육군의 무인 정찰기 해론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것은 이 기획관리참모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기참부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는 이례적으로 이 여인형이 있었던 정보작전참모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감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20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김용군 전 조사본부 수사 단장이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똑바로 감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군이 전력 증강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기획관리참모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정보작전참모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는 겁니다. 이게 각각의 임무, 역할 또 특성에 맞춰서 이 각각이 다 그것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참부가 해야 될 걸 정작부가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 역할에 맞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